이번 주 당신의 시상식을 키워줄 주요 뉴스, 오늘은 저 하나가 5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런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지상파 방송 많이 보시나요? 케이블 TV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선택지가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지상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떼는 말 아니 온 가족 TV 앞에 모여 무도나 1박 2일 보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살리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앞으로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 TV 채널들을 보면 한창 재밌을 때 끊고 우측 상단에 넥스트 아님 나우가 뜨고 주구장창 광고가 나오곤 하잖아요. 이제 6월쯤 되면 지상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까진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간 광고가 금지되어 왔었죠.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에 항상 불만을 갖고 PCM이라고 해서 한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고 중간 광고 비스무리한 걸 넣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데다 유료 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지상파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중간 광고 허용과 같은 방안을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그럴 거면 공영방송의 의미가 뭐냐, 수신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비판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의 공공성, 지상파 방송의 생존, 어느 쪽 입장에 더 공감하시나요? 얼마 전 AI 챗봇 이루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일부 남성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악용했다는 사실과 이루다가 학습을 통해 각종 혐오, 차별 발언을 내뱉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루다 사태에 불길이 번지면서 다른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알패스와 딥페이크인데요. 알패스는 RPS의 약자로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 등 실존 인물들을 엮어 만드는 2차 창작물입니다. 트위터 등지에서 아이돌, 심지어는 미성년 아이돌들을 동성애 주인공으로 삼아 온갖 변태적인 성적 표현을 일삼는 표현이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알패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딥페이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혹은 신체를 합성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식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문제죠. 청원글은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며 피해자들이 성희롱, 능욕 등의 악성 댓글들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원글 역시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알패스와 딥페이크의 악용 둘 다 잘못된 것이 맞고 처벌해달라는 청원 역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커뮤니티는 이 문제로 남녀가 갈라져 거의 전쟁터가 됐는데요. 각각의 청원을 두고 서로 보복성으로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를 떠나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위한 도구로 격화시키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잘못 역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 사태로 총 6명이 숨졌고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의회 난동 사태가 있기 직전 시위대는 백악관 남쪽에 집결해 집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부정선거를 거듭 주장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의사당을 향한 행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흥분한 시위대가 의회로 몰려가 참사를 저지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 뒤 시위대에 진정하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지만 시위대를 향해 특별하다,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등 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선동을 우려해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을 영구 퇴출했고요.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여러 IT 기업들 역시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죠. 이런 문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당은 두 가지 강수를 뒀습니다. 하나는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인데요.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12일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결정권이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거부의 뜻을 밝혀 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인데요. 탄핵소추안 역시 13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 의원 222명 전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10명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보입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달 20일까지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임기 내 탄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요? 일단 탄핵당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되고요. 추가 표결을 통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선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게 될까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돌아오는 뉴스런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